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게 아주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바로 2024 헌바 46 제주 4.3 사건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인데요. 비극적인 역사와 현대의 헌법적 재산권이 도대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구조화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 살펴볼 뼈대 딱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시작해서 심판 대상인 특별법 조항, 사후양자의 법적 지위, 제주도의 특수한 관습, 그리고 마지막 헌재 결정과 의의까지 쭉 이어서 핵심 법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2명의 상속인이 얽힌 사건 개요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1948년에 한 희생자분이 군법회의에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고 사망하십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87년 집안에서 이분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조카를 사후 양자로 입적시키게 되죠. 그러다 1991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후 양자 제도는 폐지가 되고요. 이후 2021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됩니다. 자, 그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형사 보상금이 나오겠죠? 바로 이 보상금을 두고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생물학적 친딸 입장에서는 아니, 이 형사보상금은 온전히 내 건데 왜 사후양자가 끼어들어 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하면서 위헌 소원을 낸 거고요. 반대로 사후양자로 입적된 아들은 나 역시 적법한 상속인이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맞서게 된 겁니다. 이 불꽃 튀는 대립, 과연 법은 누구의 선을 들어주었을까요? 자, 두 번째, 이 갈등에 불을 지핀 심판 대상, 바로 특별법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법조문을 가만히 보면 제주 4.3 사건법 특별 조항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희생자가 사망할 당시가 아니라 바로 형사보상 청구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딱 못을 박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참고를 할 때 법적으로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사라져버린 사후양자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사후양자, 쉽게 말해서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분의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사후에 드린 양자를 말해요.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에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1991년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입적을 마친 사람들은 법률 부칙에 따라서 여전히 친생자와 완벽하게 똑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후양자도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엄연하고 적법한 상속인에 해당하게 된 거죠. 네 번째 쟁점입니다. 헌재가 왜 이들의 상속을 인정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제주도만의 아주 특수한 관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의 진상조사 보고서 통계를 한번 볼게요. 전체 희생자 중에 남성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나 돼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기도 전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가슴 아픈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인구 통계학적 현실이 제주도 특유의 조카를 사후양자로 드리는 관습을 널리 퍼지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후양자들이 단순히 서류에 이름만 올린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돌아가신 삼촌, 당숙의 제사를 모시고 무덤을 돌보면서 그 비극적인 기억을 보존해온 분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부분, 사후양자들의 이 오랜 헌신과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예우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건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출제 1순위 질문이죠. 특별법에 따라서 사후양자한테도 보상금을 나눠주게 된 상황이 친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인가? 헌재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정답은 너무나 명쾌하게도 합헌이었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이 특별법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 4가지 핵심 포인트는 머릿속에 도장 찍듯 꼭 새겨두세요. 첫째, 형사보장의 목적은 명예회복이다. 둘째, 1991년 이전 사후양자의 법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셋째, 사후양자가 오랜 세월 수행해온 제사와 묘소관리라는 역사적 예우를 헌재가 정당한 상속의 근거로 굳게 인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이 모든 논리가 모여 특별법 조항은 하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어때요? 딱 정리가 되시죠?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이 판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현대법은 엄격한 생물학적 혈통과 비극적 역사의 기억을 묵묵히 지켜온 이들에 대한 회복적 정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수험 지식으로 챙겨가는 것을 넘어서 헌법이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